오늘은 실장님과 함께 라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인사하고 갈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모자 예뻐요? 이거 안 맞고 있는데? 매기는 건가? 모자가 굉장히 큰데요. 안 맞아요. 제가 1학년 예비 중에 수업할 때 썼던가요? 아니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 이제 여러분들과 첫 번째 2022년 껌라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아마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썰면 다 아시죠? 쌤은 껌팩토리의 껌쌤이고요. 저는 컴팩토리 김택준입니다. 네, 첫 번째 1부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2022 누구나 겨울 과학학교예요. 자, 누구나 겨울 과학학교가 무엇인지 궁금한 친구들 많을 건데요. 자, 겨울 과학학교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겨울 과학학교는 매번 겨울방학 그리고 여름에는 여울 과학학교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 겨울 과학학교 어떤 친구들이 하나요? 라는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모든 친구들 선생님 강의를 듣고만 있다면 뭐 예비 중에 신입생도 괜찮고요. 중학교 1학년이지만 2학년 올라갈 친구들, 2학년 올라갈 친구들, 3학년 올라갈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까지도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겨울 과학학교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만 다 하시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먼저일까요? 행동이 먼저일까요? 행동을 먼저 해요. 맞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생각만 너무 많고 계획만 너무 많은데 일단 그냥 시작하세요. 행동으로 옮기면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될 거고요. 이 습관들이 쌓이고 나면 여러분들의 중학교 성적이 바뀌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겨울 과학학교는 얼마 동안 진행이 되나요? 1월 17일 월요일부터 2월 말일까지 네. 진행됩니다. 1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2월 1월 17일 월요일부터 해서 2월 말까지 네. 진행이 될 건데 이 기간을 다 참여해야 되나요? 라는 거 아니에요. 매주 월요일마다 새롭게 모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도전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도전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쌤이랑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되었던 게 온라인 강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조금과 다르게 바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줄 수 없는 거. 질답 게시판이 있지만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게시판 말고 바로바로. 그래서 선생님이 1대1 실시간 게시판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줌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선생님 정말 자주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다 하시면 되고 중도에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선생님 제가 3일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루 쉬시고 다시 첫째 날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반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늘 하는 얘기인데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훨씬 더 멀리 잘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있을 거고 선생님도 항상 있을 거니까 같이 공부하면 정말 알찬 겨울방학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라이브 들어와신 친구들도 당연하고요. 모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는 시간도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기상 미션이 있습니다. 기상 미션은 방학이 되면 틀어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인 생활을 방학에도 할 수 있도록 12시에 일어나는 친구도 있고 1시에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서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미션입니다. 맞아요. 지금 란영 제자가 과학학교 3, 4회 참여 결과 과학학교 필참 무조건 최고예요 라고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란영 제자 너무 감동스러워서 선생님이 선물 하나 주고 싶어요. 마이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마이쮸. 원래 고등학생도 그런 거 먹습니다. 당분. 저도 먹어요. 그래서 기상 미션은 선생님도 사실 지키기 힘든데 방학 동안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학교 생활하기도 편하실 거고 특히 예비 고1 친구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외에도 강의 미션이 있고요. 돌발 미션, 게릴라 미션이 주어질 거예요. 네, 이런 거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잘해서 선물을 받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겨울방학 때 전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한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것이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해도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상위권으로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막 20점 친구가 97점 받았어요 라는 DM도 얼마 전에 받았고 40점에서 뭐 100점 가까이 올라가는 거는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성적을 올렸는지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데 의욕을 북돋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독서실 이거 정말 좋아하시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되나요? 이번에 온라인 독서실은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할 건데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꼭 들어와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독서실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그리고 나 혼자 공부하는 거 집중 안 돼. 그러면 하루 종일 들어오셔도 돼요. 잘하면 껌쌤의 쌩얼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시간 1대1
1대1 클리닉도 운영을 할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질문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친구만 쏙 빼와서 새로 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껌쌤이 과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가? 좋은데 꿈 같은 일이죠. 꿈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은 1대1 클리닉을 못 해줄 것 같고 시간을 정해서 선생님이 들어가서 해주도록 할게요. 가끔씩 또 선생님이 삐리 꽂혔을 때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운 좋은 친구들 만나면 그래서 자주 계실수록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날짜 정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이 저번에 경험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태정이 와 대박. 도와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격학 처음 하는데 진짜 재밌겠네요. 네, 많이 맞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겨울 과학학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계속해서 소통하는 시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한비씨 하트를 너무 많이 남겨주셨어요. 오마이 세상의 레방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과학 열공에서 1등급 갑니다. 도연이랑 같이 보고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겨울 과학학교는 요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고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 질문을 남겨주세요. 겨울 과학학교에 관한 것만 질문을 받아서 좀 실장님이 네네네. 답변해주는 시간 가질게요. 과학학교 신청 선착순 아닙니다. 선착순 아니죠. 선착순 아닙니다. 이번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언제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 기록을 할 거야. 누가 참여했는지 누가 나갔는지 다 기록은 하겠지만 참여는 자유예요. 자유로운 상황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내가 이번 주에 안 했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인 겨울 과학학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전부 하는 거죠. 월화수목금은 기본이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돌발 미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일요일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걸 복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셔도 되고 그 방법은 저희가 계속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공지 꼭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이거를 읽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몰라요. 조회수만 가지고는 추정을 할 수 없고 또 실제로 접속하는 게 한 0.1%, 0.00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지 읽는 게 조회수만 봐도. 하이 같은 경우도 하이는 이제 친해지고 싶어서 이용하는 소통 통로잖아요.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이에서는. 하이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 과학학교처럼 톡방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이 단톡방을 새로 만들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새로 만들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온라인 독서실 줌으로 하는 건가요? 줌으로 합니다. 1시간 이상은 꼭 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훈 제자랑 란영 제자가 선생님 하이는 영다쌤의 영혼이 갈려있다. 저희 디자이너 쌤이 강사세요. 이 껌팩토리의 디자이너가 메인 잡이고 네, 투잡으로 강사를 하고 계세요. 나중에 한번 소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다 강사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하루님이 기상 미션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괜찮습니다. 안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하셔야죠. 기상 미션 하셔야죠.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공부 습관을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루 놓치더라도 계속 따라가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지는 어디에 올라오냐면 수박시닷컴 공지사항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박시닷컴 공지사항을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선생님을 눌러주세요. 지금 선생님을 눌러주시고 여기 선생님 홈을 들어가시면 PC 버전에서는 여기 공지사항이 있고요. 보이세요? 그리고 뒤쪽에 선생님 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지사항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송 중이라고 또 이렇게 띄워놨죠. 사진이랑 전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웹매거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에서는 소통도 하고 이벤트도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실물이 나으시죠? 네,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벤트 할 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투랑 만비랑 꼭 있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만비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비는 근데 교환 프린트하는 것보다 만비 사시는 게 더 저렴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코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껌팩토리 라이브에서 새롭게 신설된 코너인데요. 반응이 좋으면 좀 오랫동안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비밀 보장. 대신 결정해주는 쌤. 저 진짜 짜고 들어온 거 없거든요. 대신 결정해준 쌤이라고 해서 대결쌤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대신 결정을 해주냐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라이브를 하기 전에 공지를 통해서 고민들을 받고 있거든요. 미리 보내준 사연들 중에서 정말 필요하다. 이거는 해결해줘야 된다. 이런 사연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 사연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자신의 얘기가 아니면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못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자사고 vs 일반고. 네, 첫 번째 고민은요. 자사고를 갈까요? 일반고를 갈까요? 라는 고민인데요. 이게 이미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은 학교가 전부 다 정해졌을 거고요. 현재 이제 예비 중3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자사고를 공부하고 있다면 공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이런 글을 남겼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고등학교 선택 관련 고민입니다. 제가 2학년 때 1, 2학기 합산의 성적을 평균 98.9에서 99.1 정도를 받았어요. 99.1이면 거의 다 맞았다. 네, 거의 다 맞고 한 0.9점 그쵸. 틀린 거예요. 예체능 제외한 점수고 특목고를 다녔던 언니에게 물어보니 3학년 때도 이 정도로만 유지하면 자사고 1차는 뚫을 수 있더라고요. 면접이 문제이긴 하지만요. 네, 성적 대단하죠. 지금 현재 이 학생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될 거고 마지막 점수가 0.9점 깎였습니다. 과학이 아니게. 지금까지 제가 본 껌쌤이라면 자사고를 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자사고 준비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거의 수학은 뭐 미적분 하고 있고 미적분. 과학은 화학원, 물리원, 네, 화학원, 물리원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죠. 국어는 수능 문제 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보다 빠르거나 비슷한 건 영어랑 과학밖에 없더라고요. 국어는 모의고사에 손대본 적도 없고 수학은 고1 모의고사도 기본 문제만 다 맞고 킬러 문제는 거의 틀립니다. 그나마 과학은 통합과학, 물화만 하고 화학원은 배우고 있고 화학 단어는 내신 문제 거의 100점 맞았고요. 영어는 수능 안정 2등급 정도 나옵니다. 아무튼 제가 가고 싶은 자사고가 너무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라 겁이 많이 납니다. 그 학교에서 3, 4등급만 맞아도 인서울 상위권 대학 갈 수 있다는 말이 현혹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일반고 전교 1등과 비슷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너무 두렵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경기도의 작은 중학교에서 전교 5등에서 10등 정도 안에 든다는 거 그거 하나에 뿌듯해하다가 자사고에 가서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가늠이 잘 안 돼요. 근데 또 일반고를 가자니 자사고를 가면 생기부는 정말 잘 써줄 텐데 일반고를 다니면 수시를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 무섭기도 하고요. 이런 저 자사고를 가야 할까요? 일반고를 가야 할까요? 확답은 못 해주시더라도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입시 정보라던가 학습 팁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엄청 잘한 학생이고요. 특히 지금 예비 중3도 그렇지만 예비 중2는 잘 들으셔야 돼요. 1학년 때 시험을 안 봤잖아요. 이제 2학년에 올라가시면 내신 관리를 하셔야지만 내가 특목고를 갈지 자사고를 갈지 일반고를 갈지 나는 아니야 난 특성화고 갈래 이런 선택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신을 잘 받아 놓으시면 선택지가 전체예요. 근데 내가 내신을 잘 못 받았어. 그럼 선택지가 너무 좁아지죠. 네, 일단 여기 글이 써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본 껌쌤이라면 자사고 가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저였으면 자사고를 가라고 할 건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최상위권. 극상위권일 때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극상위권이라는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가도 별반 성적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A등급을 받는 친구들 있죠. 올 A. 보통 국영수사가가 전부 다 올 A예요. 이러는 친구들이 학교에 따라서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거의 고등학교 가면 50%면 거의 4등급 밖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위 40% 정도가 4등급인데 4등급이면은 인서울 학교를 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3등급 벗어나면 인서울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전략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 올 A를 받았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연을 보내준 친구 같은 경우는 잘하는 건 정말 맞아. 한 문제 정도 틀린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잘한 거. 수행평가도 있을 거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미적분을 하고 있고요. 화원 물원을 하고 있고요. 선행의 속도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학원 진도에 맞춰서 그 학생이 그냥 깔아주는 학생인지 그냥 수강료만 내주는 학생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맞아. 그리고 사교육 많이 받으셨잖아요. 하고 있는 거랑 내가 한 거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적분을 하고 있는 거랑 미적분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는 거랑 공부를 하는 거랑 내가 확실히 알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속도에 맞게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행 막 빠르게 한 친구들이 의외로 한 80-90%가 허수가 너무 많아서 중등 과학시험 보잖아요. 틀리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들어와 있어요. 이 친구 댓글 잠깐만 읽어볼게요. 이미 고등학교를 1년 다녀본 결과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선택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확률과 통계라는 것이 있고 기하, 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이 있는데 미적분을 사실 많이 선택을 하죠. 여기서 아무리 많이 나가도 그때 되면 거의 까먹기 일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했는지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신경 쓰는 거 필요 없다라는 맞아요. 거고 내가 중요해요. 그리고 자사고 가서 열심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중학교 2, 3학년은 잘 들으셔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생기부를 잘 써준다 못 써준다. 일단 자사고를 가시게 되면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고, 특히나 이게 자율형 사립고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일반 공립고보다는 좀 많이 열려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고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과라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을 때 그 학교에 맞춰서 생기부를 채워줄 수 있는 활동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사고에 가면 내신 받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면 잘하는 학생들이 다 몰려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생각했던 상위 10%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에 어떻게 보면 다 모여있는 거고 그들끼리의 경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등급이 매겨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사고면 뭐 정시를 많이 가야 되냐라고 하지만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자사고가 더 잘하고요. 일반고 가서도 당연히 그 안에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활동들을 찾아내거나 뭐 동아리를 만들거나 해서 잘해요. 어중간한 친구들, 특히나 사교육으로 점수가 받쳐졌던 친구들이 가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대학을 갈 때도 정시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시라는 게 있어요. 정시는 수능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저 중학생인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중3 겨울방학인 친구들, 한마디로 예비고일 친구들은 지금부터 수능 대비도 같이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상위권 학교를 갈 거라면. 그래서 수능식에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수능이라는 건 한 번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이 돼. 자, 근데 이 수능이 정시로 가는 친구들 외에는 필요가 없나요? 그게 아니에요. 또 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내신을 잘 받아서 수시로 간다. 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활동을 잘 해서 잘 채워서 간다라고 하더라도 최저가 있어요. 최저 등급이 있어요. 수능 시험이라는 걸 봤을 때 최저 등급을 또 맞춰야 되니까 사실은 둘 다 가져가야 된다. 우리는 둘 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지금부터 나 수시로 갈 거야, 정시로 갈 거야라고 결정을 하고 가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언니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선택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친구가 써준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경기도의 작은 중학교에서 5등에서 10등 정도래요. 경기도의 작은 중학교라는 거는 일단 인원수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5등에서 10등이라고 하더라도 인원수가 뭐 전교생이 500명 되는 학교, 뭐 300명 되는 학교, 100명이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5등에서 10등이 이게 어찌 보면 결코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점수가 높은데 시험 문제가 너무 쉽거나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지를 주고 거기서 외우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내 등급이 내 점수가 진짜 내 실력 점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대신 결정을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물론 조그만 조언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은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론을 내자면 두둥, 지금 전교 5등에서 10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학년 성적이 작은 학교이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학교니까 전교 5등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자사고를 고민해봐도 된다. 왜냐면 이 친구는 지금 내가 자사고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언니도 특목고를 갔는데 자사고에서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사고를 안 가도 후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교 5등 안으로 안정적으로 내가 3학년 점수가 들어온다. 계속해서 뭐 전교 3등, 전교 1등, 뭐 전교 5등 이런 식으로 찍어준다라고 하면 자사고를 가시고요. 아니면 일반고를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뭔가 균등하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그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 경기도가 작은 학교라고 했을 때 농어촌이다. 그럼 또 갈 수 있는 사회통합전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사고도 지역 자사고가 있고 전국 단위의 자사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본 뭐 외대부고라든가 하나고라든가 인천 하늘고라든가 상산고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특목고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많이 쏠릴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지금 얘기한 거는 지역형이 아닌 것 같고 전국 단위 자사고인 것 같아. 전사고라도 불리는데 전사고를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일단 성적을 더 올려야 된다. 안정적으로. 틀리는 게 없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고다. 그래서 극사위권을 만드시는 걸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전교 5등 안으로 들어가서 일반고를 가면 거기서도 전교 1, 2, 3, 4, 5등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서울대를 가는 뭐 그런 방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저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이거 지금 듣고 있다면 만약에 이거를 보지 않고 있다면 선물 못 받습니다. 네. 뭘 보내주실 건가요? 모트모트? 모트
모트모트 협찬 아닙니다, 여러분. 네, 모트모트. 네, 모트모트를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트모트 받으시고 필요한데 잘 활용하셨으면 전교 5등 좋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교 5등 안으로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영이가 남겨준 글 하나 있었네요. 기평주나 기숙형 학교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름 날리는 스카이 합격률도 웬만한 특목고보다 높고 실제로 스카이 보시면요. 자사고 특목고가 거의 한 50% 차지합니다. 근데 자사고 특목고가 50%밖에 차지 안 해? 나머지가 일반고고 특성화고 이런 건 한 0.3%. 근데 그들은 전형이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몫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 라고 하겠지만 특목고 자사고 인원수가 훨씬 적죠. 그렇죠. 네,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 거는 맞아요. 근데 내가 자사고에서 어중간하게 해서 뭐 4, 5등급 받아서 나는 뭐 정시만 노린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일반고를 가는 것도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제 사연이 2개예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내가 올렸는데 내게 될까 안 될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이 제목은요. 15년 인생 가장 큰 고민이에요. 15년 인생. 나이가 짐작이 되시죠? 큰 고민이 생겼답니다. 여러분 15년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면 진짜 큰 고민이에요. 친구한테는 평생의 고민이니까. 네. 고민 아니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껌쌤. 중학교 과학을 껌쌤으로 시작한 1년차 껌딱지입니다. 제 고민은 수학이에요. 수학. 과학 같은 다른 과목들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데 수학은 노력해도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들을 모두 끊고 수학에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머니께서 과외를 할 건지 학원에 다닐 건지 결정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영어 수학 학원을 진짜 싫어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 수학 학원에 대한 거부감이 큰 편인데 그렇다고 과외를 하자니 1대1로 하는 거라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현명하신 껌쌤 조언 부탁드려요. 15년 인생의 가장 큰 고민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선정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수학이니까. 나 수학쌤 아닌데. 그렇죠. 실장님 수학 잘하셨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 맞아, 다르니까. 하는 거랑 가르치는 거는 정말 차원이 틀려요. 내가 잘했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못했는데 잘 가르칠 순 없어. 그쵸. 잘하는 사람 중에 가르치는 잘하는 사람 중에 또 잘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친구의 고민을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실장님도 고민을 해결 못 해드리고. 그렇죠. 과학은 껌쌤에게. 과학은 껌쌤에게.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해왔어요. 과학은 껌쌤에게. 수학은 수학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맞다. 그래서 혹시 마당발이자 제가 지금도 해결을 제대로 해드릴 건데요. 마당발이시잖아요. 노는 거밖에 안 해가지고. 요즘은 놀죠. 쌤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아시는 분이요? 네. 제가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보니까 뭐 설탭을 이용해라. 스카이 대학생분들이 가르쳐주시고 선생님은 대학생은 사실 비추천해요. 그러니까 대학생 과외가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생 과외는 일단 수험 생활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학생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거기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막 위로도 되고 내가 성적 떨어질 때 막 이럴 때 대학생들이 그 위로를 정말 잘해주고 잘 마음 공감해주고. 마음 공감해주고 학생들이랑 그런 교감은 잘 되지만 잘 가르치는 거는 다른 문제다. 전문 과외쌤한테 배우시던가 아니면 뭐 인강이나 학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대학생이. 그래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과학은 껌쌤에게, 수학은 수학 전문가에게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읽어보세요. 왜냐면 수학 고민되는 친구들 진짜 많을 거야.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리고 학원을 다녀야 될지 과외를 해야 될지, 과외하기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과외가 비싸긴 하죠. 여러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한번, 제 아는 유명한 선생님 계시거든요. 연락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기회 없습니다. 또 제 인맥을 동원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하신가요? 친합니다. 유명합니다. 네, 전문가 원래 어느 정도 인지도 있으신. 근데 지금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친하신가요? 친한데 제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일단 이거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니까. 네, 방송 중인가요? 네, 방송 중이에요. 라이브 네. 방송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유튜브 껌백돌이 아세요? 알죠. 구독 껌백돌이. 혹시 하고 포에버. 계시나요? 혹시 구독하고 계세요? 구독? 구독하고 있어요. 구독하고 있어요. 되게 네. 훌륭하신 분이네요, 수학생님이신데. 학생이 어떤 네. 고민을 남겼는데 혹시 잠깐 제 유튜브를 좀 켜서 뒤로 가기 해서 한 번만 사연을 빠르게 좀 지금? 네, 지금. 지금 라방이 중이라는 거죠? 네, 라방 중이에요. 잠깐만. 끊고 싶으시면 끊으셔도 되지만 학생들이 슬퍼할 거예요. 15년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15년 인생 가장 큰 고민이래요.
읽고 계세요. 잠깐만. 선생님 혹시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연구실이에요. 연구실이요? 네. 배민을 시켰는데 아직 안 왔어요. 기다리고 있어. 저 읽었어요. 읽었어요? 지금 읽었어요. 네. 네네네네. 수학 선생님인데 속독도 가능하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네. 이 친구의 고민을 제가 해결을 못해줘서 쌤에게 한번 즉석해서 그래요.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학생이 15년이면 중2네요, 그쵸? 네, 중2. 선생님 지금 이거 방송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보고 계시죠? 뭐 그렇겠죠, 뭐. 네. 방송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네. 그러면 네. 일단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질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수학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공부법에 대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머니께서 가외 학원을 가라 하시는데 좀 부담스럽다.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좀 조심스럽긴 하나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는 학생들 있죠. 수학은 이런 원래 학생 그런 과목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학이 얼마나 정직한 과목인데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친구들 대부분이 사실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한 것도 알겠고 또 잘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해서 다른 과목보다 좀 많이 노력도 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들은 많이 투자를 안 했는데도 성적이 좀 나와. 근데 수학은 몇 배 더 한 것 같은데 안 나와. 이게 반복되면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수포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딱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고 방법을 개선하고 바꿔야 돼요. 모든 과목이 얘기를 하지만 특히 수학은 개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는 있는데 개념을 어떻게 잡는 게 제대로 잡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제 공식이 많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이나 공식 이런 게 나오면 학생들이 일단 문제를 풀고 싶고 맞추고 싶으니까 단수 남기를 한다는 거지. 공식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단수 남기를 하는 경우는 살짝 꼬아놓은 문제, 약간 심화 문제, 응용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근데 수학 공식도 다 네. 원리가 있고 정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단수 남기가 아니라 그 공식이 나오기까지 유도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막 대단한 유도 과정도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뭐 인강이나 이런 데서 얘기해주는 그 유도 과정을 반드시 함께 기억하는 것이 개념을 제대로 잡는 거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 그래야 꼬아놓은 응용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도 풀어낼 수 있다. 그런 거고 또 많은 친구들한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수학 공부하면 이거를 문제집 권수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수학은 문제 많이 풀면 진짜 좋은 거 아닌가? 정말 중요해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사실 문제를 푸는 양보다는 사실 그 문제의 질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많이 푸는 데 있어서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계속 푸는 친구들 있죠. 똑같은 문제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를 푸는 속도를 조금 향상시킬 수는 있는데 실제 수학 실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향상시키는 데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는 처음에 개념을 배우고 나서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수준을 높여가야 돼. 그래서 자기 수준이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자기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좀 더 높은 심화 문제까지 꼭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상황에서 내가 그 문제를 못 맞췄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들 있죠. 그런 시간들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특히 이렇게 심화 문제,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심화 문제집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교재라서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 A급 수학이라고 해서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네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내가 누군지 밝히면 안 되는 거구나. 아무나 안 알았습니다. 밝힙니다. 네. 오케이. A급 수학이 수준별로 잘 되어 있어요. A급 수학. A급을 맞춘 친구가 있대요. 지윤이라는 친구거든요. 지윤이. 네, 지윤이라는 제가 왜 아는지 아는 아이인 것 있는데 같다는 생각이. 선생님 아실 수가 없어요. 제 제자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연락처 드릴 테니까 선물 하나 보내주세요. 쌤 목소리가 자기소개신. 그래요. 네. 저는 정확하게 서울말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A급 수학은 기처럼 이렇게 약간 수준별로 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또 얘기를 하자면 또 센 수학. 센 수학이 약간 C단계? C단계 정도. A급이랑 수준이 비슷하다. A급의 한 B단계 정도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센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C인데 A급에서 제일 어려운 게 A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항상 친구들이 틀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서 틀리는 게 너무 싫어서 자기 수준보다 높은 문제를 도전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 사실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꼭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자꾸 고민하고 풀려고 생각하고 하는 시간들. 근데 이게 멍 때리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자료와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내가 생각했던 개념을 한번 적용도 해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최소 심화 문제는 20분은 가져라. 근데 그런 시간을 학기 중에는 가지기 좀 힘들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수행평가도 있고 그래서 방학이 진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방학 때 수학을 올인하려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방학 때 수학을 좀 올인해두면 학기 중에 다른 과목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방학 때 수학을 해놓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혹시 10분의 1 정도는 과학해도 10분의 1? 네. 더 해야죠. 수학을 100하는 시간에 이제 과학을 한 10분의 1 정도 넣어서 그 정도 괜찮습니다. 네. 그 정도. 그 정도 논리적인 좋네요. 그 사고에 정도. 플러스 과학적 사고력을 넣어주면 훨씬 더 네, 이제 그럼요. 아무래도 이게 같은 이과 계열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강이냐 학원이냐 가외냐 막 이런 걸 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수학 같은 과목은 공부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선생님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선생님이 인강 선생님의 인강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런 선생님이 또 학원에 있다면 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 학원이냐 인강이냐 이거보다는 어디서 공부를 하든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잘 맞는 선생님을 찾는 거 그리고 그 선생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 라이브 방송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예, 알림 설정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알림, 네, 알겠습니다. 알림.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네. 예, 어쨌든 뭐 나중에 다시 통화하기로 하지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세요.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표준어 비슷하게 써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확하게 서울말 썼습니다. 네, 갑니다. 예, 옆에 계신 실장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해결 근데 완료. 생각했을 때 정말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선생님 잘 선택하는 거. 이거는 과학이랑도 겹치는 얘기가 많아서 너무 좋았던 게 원리가 정말 중요해요. 개념과 원리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 그냥 개념 짧게 공부하고 많은 문제 풀어야지 막 그러고 강의도 짧은 강의 많이 좋아하거든요. 요즘 친구들이 왜냐면 특히 유튜브 같은 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효율적인 공부라는 게 뭐 강의 시간이 짧다든가 아니면 내가 공식만 외우면 해결한다든가 이게 절대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문제도 쉬운 문제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고 선생님 어릴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맨날 맞아요. 수학 앞에 집합만 한다고 여기만 새까매지는 거 잘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단계를 상승시켜 나간다면 고등학교 가서는 정말 수학 누구보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친구들의 이제 수포자가 없어진 그날까지 우리나라 친구들이 진짜 수학, 과학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는 시대 자체가 여러분 보셨죠? 이과생들이 문과를 침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과학이 여러분들의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신 결정해주는 쌤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 3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공지사항 선생님 하이 이거를 좀 자주 봐주시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드리지만 가끔 이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선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 선물이라는 거는 뭐 실장님 부자여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응원 선물로 드리는 너무나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해주니까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겨울과학 학교 할 때도 많이 참여하셔서 정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버킷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겁니다. 성찰의 밤. 여러분들의 지난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밤입니다. 거의 9시가 다 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원래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까지 한다고요? 하고 싶은 올해 뭐 20가지잖아요. 근데 올해 죽나요, 그럼? 우리는 올해 이루고 싶은 공부에 관한 버킷리스트만 받아서 올해 네, 우리가 올해. 솔직히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몰라요. 여러분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쵸. 재밌게 기쁘게 살아야 된다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살고 내일은 없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연들을 좀 미리 받았습니다. 자, 유나 제자님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헉헉 당장 참여하러 갑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댓글이었거든요. 저희가 또 댓글에 목말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댓글 수가 많으면 좋다 이게 아니라 반응을 보고 싶은 맞아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읽고 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나?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첫 번째 댓글을 남겨줬는데 선물 안 주시나요? 주죠. 공지 올렸는데 빨리 달리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 너무 좋아. 네. 진짜 우리 빨리 달려야 댓글 돼. 빨리 달렸다. 달려야 막 돼. 다 같이 봐요. 모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댓글이니까 제가 먹고 싶은 하리보. 네, 하리보요. 첫 번째 댓글과 하리보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공지창을 말랑말랑하게 젤리처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 제가 먹고 싶어서. 그리고 두 번째 사연 보도록 할게요. 란영이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 올라가는 중학교 때는 공부 시간이 굉장히 들쭉날쭉했어요. 삘 꽂히는 대로 공부하던 친구였습니다. 오늘 많이 했으면 오늘 조금 했으면 모레는 많이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조금 적은 시간이라도 올해의 약속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조금 적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겠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매일 꾸준히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응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해주고 싶죠. 해주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 란영 학생한테는 어떤 선물이 어울리나요? 모트모트? 플래너? 플래너요? 네. 네, 제 생각에는 고등학생이니까 못해도 100일은 해야 습관이 길러질 것 같아요. 100일 모트모트 어때요? 100일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안 보내주시면. 근데 이거 끝날 때까지 안 보내시면 네. 못 드립니다. 아시겠죠? 끝나고 보내는 거는 무효. 맞습니다. 왜냐면 라이브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현아. 작년에는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실천하지 않아서 맞아 작년에 쌤도 계획만 잔뜩 세웠습니다. 올해부터는 계획들을 꼭 실천하고 열심히 공부한 계획을 실천하고 싶은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응원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죠. 무조건 하죠. 무조건 응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쌤 진짜 계획이 없던 겁니다. 모트모트? 진짜 실쌤 다 모트모트 저희 주죠. 예산은 부족합니다. 에? 모트모트. 아 모트모트? 아 네 모트모트. 모트모트. 모트모트가 한 달짜리가 있고 100일짜리가 있어요. 중학생이니까 한 달만 제대로 실천해도 그 다음 달 가거든요. 31일짜리. 네, 31일짜리. 왜냐면 이 100일을 다 채우기가 그쵸. 힘들어. 맞아요. 중학생들은. 한 달을 채우면 그 다음 달은 또 그냥 간다. 그래서 보내주세요. 한 달을 완벽하게 겨울 과학학교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이 지윤 제자예요. 작년에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정말 대충 하고 치워서 이 친구는 좀 많이 친해졌어요. 맞아요. 댓글로 많이 친해진 친구인데 할 수 있는 것보다 점수를 낮게 받았어요. 점수가 여러분 처음에 거의 100점 가까이 받았다가 70점, 60점 이때로 갔다가 다시 마지막에 이제 거의 100점을 만들어 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기복이 심한 거지. 기복이 심하고 그러나 과학적 머리가 없진 않은 친구. 공부를 덜 했다. 안 하더라고요. 올해는 정말 중학교 마지막이니까 모든 걸 쏟아붓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중3입니다 이제. 중3의 모든 것을. 그리고 피아노를 정말 잘 치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도 맞아요. 작년보다 더 열심히 치고 싶다. 쳐줬잖아요. 네, 저희 그 CM송도 네. 피아노를 쳐주고 네 그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럼 뭐 피아노를 사줍니까? 피아노는 마음은 사주고 싶죠. 마음은 그랜드 피아노를 네, 사드리고 마음은 싶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피아노 응원해? 잘 치라고 손톱깎이 세트? 아 피아노를 다니. 여러분 손톱깎이를 사주겠답니다. 손톱깎이 세트요? 손톱깎이 세트. 손톱깎이 세트? 왜 그냥 뭐 손톱깎이 피아노 저 5년 쳤는데 잘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피아노 5년 배우셨는데 악보를 못 보신대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려면 손톱이 짧아야 되니까. 아닌가요? 손톱이 길어야 잘 칠 수 있는 아니 건가? 손톱이 짧아야 되겠지. 그래서 손톱깎이 세트를 사준다. 알겠습니다. 네, 이지훈 제자를 위해서 손톱깎이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못 보냅니다. 네, 살다 손톱깎이 세트 선물로 받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사연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최예진. 초반에 불타오르던 열정은 어디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심해져가는 저를 보면서 너무 한심했습니다. 이번 연도는 끝까지 멘탈을 유지하면서 열공하겠습니다. 올백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예진이 올백! 좋습니다. 열정이 사라졌대요. 이 친구는. 응원하죠. 그리고 소심해져 간다고 하는데 그 열정은 되게 재미가 있어요. 열정이 불타오르고 성과가 바로바로 보일 때만 가능한 것 같은데 공부가 사실 바로 성과가 보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는 계단식이에요, 여러분. 좀 올랐다가도 그쵸, 맞아요. 내가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멈춘 것 같기도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 또 올라가고 맞아.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데 올백을 노력하겠대요. 그리고 멘탈이 약했었나 봐요. 초반에 불타던 열정 네. 응원합니다. 아, 그 불타는 열정을 응원하실 건가요? 열정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네. 핫팩? 핫팩이요? 네. 오늘 너무 추웠어. 아, 제가 오늘 너무 추웠어요. 제가 지금 연결고리를 찾느라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응원한다 그래서. 응원하죠. 네, 초반에 핫팩. 불타오르던 열정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열이니까요. 팩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팩 와. 뭐 세트인가요? 한 개?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돼. 아, 찾아보시는데 그냥 막 던지시는 네. 겁니다. 핫팩 드린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정연입니다. 이정연 제자. 작년에는 중2면 이 정도만 해도 빠르지. 엄청 빨리 공부를 했나 봐요. 나 이 나 정도면 지금 빨리 하고 있는 거지. 선행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대충 살았대요.
아, 나 잘하니까 대충. 올해는 수학도 과학도 국어도 영어도 다 돼요. 그죠? 지금 사회 역사가 빠진 것 같고 다 열심히 선행 빼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담도 줄이고 싶습니다. 올백 꼭 맞고 싶습니다. 이게 올백을 맞는다는 친구들은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이 평균 95 이상은 된 친구들이야. 그래서 올백 맞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친구에게는 어떻게 응원을 해주실 건가요? 자꾸 선물만 주지 마시고 응원의 메시지 주세요. 아니 응원하죠. 진짜 응원해요. 언제나 응원하고 잠도 줄이고 싶고 하니까 핫식스. 아, 핫식스를 잠을 줄이라고. 아, 잠을 줄이고 싶어서 핫식스.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걸 보내두고 이거 하고. 아, 정신이 없어요. 제가 끝나고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정연 제자 지금 중2라서 작년 중2니까 지금 현재 이제 중3 되는데 카페인 이제 뭐 핫식스, 레드불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면 안 좋거든요. 카페인 섭취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머리는 깨 있는데 집중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스누피 커피가 있어요. 커피 우유. 커피 우유인데 카페인은 조금 들어있긴 해. 스누피 커피 우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모르세요? 핫식스 아시고? 아저씨라서. 네. 소래는 알고. 네, 소래는. 네. 그래서 카페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핫식스는.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커피 우유 2개 드리겠습니다. 커피 우유 2개를? 네, 커피 우유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수학 사연 소개됐던 친구도 꼭 QR 코드 남겨주셔야 돼요. 그 친구는 뭐 드리고? 모트. 아, 그 친구. 아, 다 모트로 제가 모트. 네. 볼게요. 이제 이는정 제자입니다. 예비 고1 제자고요. 작년에 공부를 자꾸 미루기만 하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너무 후회되죠. 올해는 고등학교도 올라갔겠다.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데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예비 고1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간 친구들은 정말 시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 결정했어요. 모트? 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모트입니다. 그리고 모트랑 진짜 관계 없으신 거 확실히 맞으시죠? 맞아요. 네, 모트 관계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없습니다. 아, 커피는 민초 라떼만 먹는데요. 내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전 민초단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치약을 왜 드세요? 전 민초단이 아니에요. 네, 저 민초단 아니에요. 새콤달콤한 게 좋아요. 체리 주빌레 막 이런 거, 딸기, 스트로베리 같은 거. 네. 그래서 은정 제자님 모트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손톱깎이 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람 마음.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박성은 제자가 공부에 대한 고민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전부 다 공부에 대한 성찰을 해보자. 껌쌤 강의 듣고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아, 쌤 강의를 듣고 열심히 공부한대요. 들으면 열심히 당연히 되는. 근데 쌤이 진짜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강의는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라고 잡아합니다. 잘난 척 아니고 정말 그만큼 준비해서 여러분들 강의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쌤이랑 공부하시면 과학만큼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무 기특한 제잖아요. 껌쌤 강의 듣고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네. 그럼 모트 너무 많이 했으니까 모트. 우리 강의 들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한데요? 삼색펜? 아, 맞아요. 여러분 만비 채우시려면 삼색펜 필요하시잖아요. 쌤이 흰 분필로 됐다. 쓰는 거 검은 펜 있어야 되고 빨간색으로 쓰는 거 빨간 펜. 삼색펜이다 이제. 삼색펜으로 드린. 네. 박성은 제자님 삼색펜. 수박씨 30% 할인권 이런 거 줄 힘이 없으면 이거 제가 사드려야 돼. 제가 사서 드려야 돼요. 제가 수박씨에서 아직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색펜. 성은 제자님의 삼색펜. 삼색펜이래. 삼색펜. 만비는 쌤도 없어요. 만비 지금 찍는데. 만비 지금 인쇄소에 들어갔어요. 제 것까지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색펜을 내년에 드릴게요. 근데 공부를 꼭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맞아. 성은이는 쌤이 계속 확인을 할 거예요. 성은아 공부하고 있니? 여기 선물 받은 사람 제가 다 추적합니다. 제가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안 하면 전화니까. 네, 끝까지 추적합니다. 네, 시그노로 주라고 아니면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시그노가 여러분. 뭐지? 그 가는 잘 나오는 아무튼 그 펜인 것 같아요. 삼색펜. 열심히 하신대요. 해수 제자가 작년에는 시험 한 달 전에 벼락치기 했대요. 그래서 학교 진도 따라가기도 너무 힘들었다. 올해는 한 학기씩 미리미리 예습하고 벼락치기를 하지 않겠다. 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겨울방학 때는 오투를 끝내세요. 그리고 학기 중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 과학 공부할. 왜냐면 학교 행사도 있고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좀 공부를 진득하게 할 시간이 잘 안 돼요. 학교 수업이 있다 보니까 나 혼자 공부할 시간이 하루에 한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학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학 때 오투를 웬만해서 끝내시고 학기 중에는 시험 특강만 해서 마무리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강좌 잘 안 찍잖아요. 뭐 서술형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뭐 심화 강좌라든가. 왜냐면 오투 안에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위 문제집 있잖아요. 하이탑이라든가 이런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릴 겁니다. 왜냐면 쌤이 수업 준비할 때 오투 안에 다 넣었어 얘들아. 정말로. 그러니까 오투를 방학 때 좀 끝내시면 굉장히 여유가 생기지 않으실까. 그리고 시험 특강 들으시면 다 기억납니다. 압축으로 정리를 해드려요. 그렇습니다. 그럼 선물. 삼색펜? 네, 방학 동안 오토 끝내실 거라서 삼색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좋아하시는 것 그리고 같은데. 한 달이 어디 봐서 벼락치기지라고 태정 제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 태정 제자가 원래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한국 입시에 적응이 좀 덜 됐을 수도 있고 대신에 이 친구는 정말 넓은 세계를 받고 영어만큼은 듣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자유로울 거니까 훨씬 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늦어진 거 너무 태정 제자는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보통 4주 전부터는 시험 대비를 들어갑니다. 못해도 3주 전에는. 진짜 못하면 2주 전에는 들어가시는 게 여유 있게 그래. 만점을 노리시는 제자들이라면 4주 전부터는 준비를 해주시고 어쨌건 해조 제자 응원합니다. 들을 거라서 삼색펜 응원합니다. 삼색펜. 그리고 윤재 제자입니다. 쪽지 시험. 저 깜짝 놀랐어요. 13점 만점인데 13점이란 줄 알고 13점 만점에 5점 받았습니다. 그럼 요 정도 성적이다라고 하면 한 3, 40점 사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연도에는 선생님 강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만점 받고 싶어요. 또 삼색펜입니까? 어디 선생님 강의 듣고 오늘 삼색펜.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삼색펜이래요. 만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네. 응원 확실히 응원합니다. 한국 사람들 한 달이 벼락치기인지 몰랐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못해도 3주 전 그리고 인강에서 시험 특강이 나오기 시작할 때 있죠. 그때가 벼락치기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벼락치기는 일주일 아니면 뭐 시험 전날 하는 거죠. 3일 전. 근데 그거는 위험해요. 그리고 하루 벼락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해야 친구들은 돼. 원래 해놓은 거 자기는 공부 안 했다 생각하지만 학원에서 듣건 인강으로 듣건 원래 고리가 있어. 원래 벼락치기 안 해도 한 7, 80점은 나오는데 그거를 시험에 맞게 정리를 하는 게 이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하는 거니까 이거는 위험합니다. 제가 과학을 정말 열심히 해서 과학부장이 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귀고 과학 공부도 더더더 열심히 해서 과학부장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깜생 과학 공부 열심히 해 우리 껌팩토리 부장님 시켜드릴게요. 자, 올해는 제 꿈인 조류학자도 열심히 알아보고 싶어요. 꿈이 조류학자래요. 대단하죠. 척추 동물 중에서 여러 가지 조류들이 있을 텐데 이런 조류를 연구한 학자가 되고 싶다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응원을? 요건 좀 새로운 형태 네. 버킷리스트여가지고 네. 모트 드릴 수가 없어. 모두 드릴 수 없고 삼색펜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그럼 뭐를 네. 드리실 겁니까? 닭다리 과자? 잠깐만요. 닭이 조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닭다리 조류학자가 과자. 된다는 친구한테 닭다리 과자가 이게 그쵸. 말이 됩니까? 닭다리 과자에 닭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이 꼴이죠. 닭다리 과자 괜찮을 것 같은데. 한강리더라 뻥. 여기서 뭐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친구들 엄청 좋아해. 닭다리 과자. 닭다리 과자. 아니 조류를 연구한다는 친구한테 조류 과자를 여기 준다는 더 게 나쁜 말이 사람. 됩니까? 더 나쁜 닭다리 과자보다 여기는 치킨을 드려요. 더 나쁜 친구. 닭다리 과자는 사실 닭이 없겠죠? 그렇죠. 그 그죠? 붕어빵에 붕어 없는 것처럼. 치킨 주라는 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쵸. 내 제자들이 진짜 잔인하군요. 아무튼 네. 응원합니다. 응원 보내주세요. 닭다리 과자. 네, 닭다리 과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 과자. 다음. 네. 작년에는 해야 되는 공부를 자꾸 미루고 이건 모트. 사다 놓은 문제집도 다 풀지 않았는데 올해는 모트. 공부도 미루지 않고 구매한 문제집도 다 풀고 싶대요. 문제집 다 풀고 싶대요. 문제집이 진짜 많은가 봐요. 그래도 모트. 그래도 무조건 모트. 네, 모트입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모트. 제 강의 들으려면 삼색패. 맞아요. 공룡이 조류학자면 근데 다음번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보았습니다. 실장님이 원래 진짜 웃긴 분이에요. 작년에 출연 안 했어요. 출연은 안 했는데 원래 되게 웃긴 사람인데 저희 보통 사람들 직원들이 오면 너무 특이한데 잘못 보신 작년에는 진지했다고 하는 진지한 적이 사람에서 없습니다. 진짜 웃긴 사람. 근데 진지한 적. 오늘 실장님 별로 안 웃겼는데. 네, 진지한 적이 없는데 네. 아무튼 지금 보내주시 않으면 응원만 갑니다. 선물은 못 가요. 범죄 심리학자 수첩. 수첩을 드리. 근데 여기 한 명이 왔는데 응, 누가 오셨어요? 사연이군요. 너무 귀여운 친구가 있어요. 사연이 하는 1대1로 들어왔어요. 선물을 보내니까 선물 안 보내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1입니다. 근데 저 과학 선행을 못하고 과학 성적이 떨어질까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아침에 해야 할 일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도와주세요. 일단 핫식스. 일단 아니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 이 친구 해결. 해달라고 해결. 같은데 이 친구는 특히 중1인데 핫식스를 주시면 그럼 어떡해요. 아까 뭐였지? 커피 우유? 자체를 마시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초코 우유. 네, 애기니까 초코 우유. 초코우유. 왜냐면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은 애기라고 생각해요. 초코 우유. 그 중학교 2학년은 친구, 중3은
노인 같아. 선배. 네, 금방금방 커요. 중학교 때는 1학년이 제일 귀엽습니다. 어떻게 해요? 에? 왜요? 아니 기승전 모트모트 아니면 탐색은 아니면 핫식스라고. 한식스 아니에요 이제 스누피 아까 뭐 스누피 뭔가? 스누피 우유. 네, 커피 스누피 우유. 우유인데 그거는 2학년 이상만. 알겠습니다. 카페인은. 그럼 초코 우유. 네네. 그래서 중1이고 일단 과학 선행 못 하셔도 돼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고 했는데 원하시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학 과학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중학교 전 과정을 과학을 좀 빠르게 1학년 때 좀 끝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 친구가 지금 목표하는 게 과학고냐 영재고나 이런 학교라면 쭉 상황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일반고를 가는데 내가 그냥 A등급 받고 싶다? 잘하고 상위권이고 싶다라고 하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내준 중학교 1학년 과학 잘하고 싶은 친구가 제가 과학고나 영재고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선생님 강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학원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지만 선생님 강의에 오투 강좌라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오투 강좌가 있는데 이 강좌를 좀 수학 과학을 한 5대5 정도로 아니면 수학을 6, 과학을 4 정도로 배정을 하셔서 방학 동안 수학과학을 최대한 중등은 하실 수 있는 만큼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 같은 건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개념 강의만 들으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한 2배속 정도로 조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스피드 강좌가 있어요. 이 스피드 강좌는 20분밖에 안 돼요. 한 강의. 그럼 한 일주일이면 다 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최대한 빨리 끝내시고 2학년, 3학년은 왜냐면 좀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물원과 화원을 먼저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하나도 안 늦었어. 지금 시작해도 돼요. 원래 막 초사에 뭐 어느 정도 끝내고 막 6학년 끝내고 하는데 있긴 있어. 있는데 그게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하셔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그래도 방송했는데 사실 저 원래 이런 사람이고요. 드린 것처럼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다음에 라이브 할 때 또 들을 거죠? 여러분이 네. 요청하시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